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비만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의 치료는 꾸준한 관리와 관심만이 비만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비만의 치료는 단순하게 체중만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비만의 기본적인 치료는 행동력, 식이요법, 운동요법이 병행되어야 더욱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약물요법은 비만 치료의 보조적인 치료 방법일 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비만 치료제는 반드시 식욕 조절, 운동, 생활 습관의 변화 등 비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한 후에 처방할 수 있도록 인허가하고 있습니다. 비약물 치료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해도 체중이 10% 이상 줄지 않으면 그때 약물 치료를 해야 합니다. 비만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비만이 아닌 사람이 미용을 목적으로 처방받을 수도 없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고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수면 무호흡증 등과 같은 위험성이 동반할 때 비만의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의존성을 비롯한 여러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장기 복용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피로, 우울증, 망상, 환청과 같은 정신과적인 부작용과 약물 중독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비만 환자들이 병원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의료 쇼핑을 하듯이 비만 치료제를 중복 처방받아서 복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신 처방을 받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불법적인 유통 경로 구입을 하는 비만 환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만 치료 약물들은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해서 식욕을 억제시킵니다. 약을 통해서 음식을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쉽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효과는 있겠지만 반면에 부작용과 의존성의 위험이 큽니다. 약물 치료는 젊고 건강하면서 단기간에 살을 빼야 하는 비만 환자들이 복용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위험한 약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용량을 적게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약인 세로토닌계 약물과 향도파민 약물들을 함께 복용을 하면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다른 식욕 억제제와 병용하는 것을 의사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투여를 하는 것도 금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4주 이내로 투여를 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장기간 투여 후 갑작스럽게 약을 끊어버리면 극도의 피로나 우울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 중풍, 고혈압, 갑상선 기능 항진증, 녹내장 환자들은 비만 치료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흥분 상태에 있고 약물 남용 병력이 있거나 16세 미만들은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만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만성 비만 환자가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약물 복용 후 체중 감량이 5 미만이라면 약을 끊어야 합니다. 비만 치료 약물을 복용 후 수시간 동안 주의력, 기억력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 후 한동안은 위험한 기계를 조작을 하거나 운전을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가 정해준 복용량을 오버하게 되면 도취감이나 해리성 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 수유부는 비만 치료약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은 저혈당, 두통, 요통, 기침, 피로 증상에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이 없는 환자들은 두통, 현기증, 피로, 구역질, 변비, 목마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약물 복용 후에 우울감이나 자살 충동, 혈압과 맥박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 저하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비만 치료의 대표적인 약물들은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지방 분해 효소를 억제합니다. 음식으로 섭취한 지방의 분해와 흡수력을 30% 정도 낮춰줍니다. 복부 팽만과 방기, 배변 증가, 배변 실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비만 치료제들은 작용하는 원리가 제각각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비만 치료제와 함께 먹어도 효과가 상승되지 않기 때문에 병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만 치료 약물들은 소장세포에서 혈당 농도에 자극을 받아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몸에 필요한 양보다 많은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포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비만 치료 약물 중에 한 종류는 원래 포도당 농도에 따라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을 먹은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체중 감소 효과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로 재출시되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당뇨병 치료제로 출시된 만큼 당뇨병을 앓고 있는 비만 환자들에게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비만 치료 약물들 중에서 구역질, 구토, 설사,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급성 췌장염, 급성 담낭증, 담석증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약물 치료는 많은 부작용과 더불어서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더욱 효과적인 비만 치료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약물 복용과 장기적인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반드시 병행을 해야 합니다. 약물적인 치료만으로 살을 빼는 것은 효과가 매우 작고 요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약의 용량을 늘리거나 여러 약을 한꺼번에 먹는 것은 더 위험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만 치료에 다양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연구 결과에서 효과는 그대로이면서 부작용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는 효과보다 부작용과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비만의 치료 방법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행동치료요법을 꼭 병행을 하는 것입니다. 비만 치료를 결정을 했다면 처음 목표는 6개월간은 현재 체중의 10% 정도를 감량하는 것을 설정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체중 감량 이후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약물 치료로 체중을 감량하는 환자들의 약 50%가 1년 내에 원래 체중으로 되돌아가는 요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필요 영양소는 섭취를 하고 에너지 섭취량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비만 환자들이 병원에서 받는 전문적인 비만 치료 방법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식사량과 간식량을 줄이는 방법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사 습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을 제외하고는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음식은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하루 2-3끼 규칙적인 식사는 거르지 않아야 합니다. 지방 함량이 낮은 음식을 위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음식은 맵거나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를 피해야 합니다. 후식, 음료 등의 당분이 많은 음식은 삼가해야 합니다. 음식은 골고루 적당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간식, 견과류 같은 것들은 열량이 적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술과 담배, 야식은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음식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분은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피자, 라면, 햄버거, 초콜릿, 아이스크림, 액상 가당 음료수, 케이크, 사탕, 꿀, 과일 통조림 등은 피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의 커피나 녹차는 마셔도 됩니다.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열량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열량의 섭취 제한은 개인의 상태를 고려해서 개별화되어야 합니다. 식사요법의 실천은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지켜야 합니다. 포화지방의 섭취 증가로 인해서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의 섭취는 전체 열량의 25% 이내로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트랜스 지방의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과다한 당질 섭취는 혈액 내 중성지방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다한 지방의 섭취는 열량 섭취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열량 제한에 따른 체내 단백질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단백질의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당량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합니다. 또한 비타민 및 무기질 섭취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일 1200칼로리 이하로 열량을 제한할 경우 비타민 및 무기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체중 감량과 유지를 위해서는 개별화된 식습관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운동은 필수로 병행을 해야 합니다. 비만 환자는 운동 전에 운동 능력의 파악과 운동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봐야 합니다. 운동 처방은 운동의 형태, 방법, 순서, 강도, 시간, 빈도, 기간 등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의 유형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및 유연성 운동 등의 복합적인 방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운동
요법은 단기간의 체중 감량 효과로 본다면 식사요법이나 약물요법보다 작지만 장기적으로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 데는 운동요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숨이 찰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3일 이상은 꼭 해야 합니다. 하루에 2,500칼로리 이상을 소모를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적절한 운동의 종목, 방법, 자세, 시간들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신체에 많은 문제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 수준과 운동 능력에 맞는 운동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방법과 순서들은 지난 방송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울, 불안, 과민 반응 등의 정신적인 치료도 적절하게 병행을 해주면 더 안정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요법은 개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집단적으로 일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의사와 전문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고도 비만 환자의 경우 비만을 수술로 치료하는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비만 수술은 초고도 비만 환자만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선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이면서 비만으로 인한 동반 질환이 있을 때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의 수술은 최후의 방법으로 거론되어야 합니다. 비만 수술로 인한 사망률은 1% 미만이고 수술 합병증은 10% 미만으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합병증으로 철분, 비타민 B12, 엽산 결핍, 탈장 및 탈장으로 인한 장폐색, 변연궤양, 담석증 등이 있습니다. 비만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상의 습관이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체중의 감소를 유도해야 합니다. 먹는 동기, 태도, 행위, 영양, 운동, 사회적 배경 등 체중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내에 유해균이 많으면 지방의 분해와 소모를 방해를 합니다. 비만 환자들의 몸에서 자라고 있는 일명 뚱보균 때문입니다. 뚱보균들은 장내에 유해한 세균들 중에 한 종류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비만하게 하고 식욕을 왕성하게 하는 유해한 세균입니다. 이 비만 세균의 본명은 피르미쿠테스라는 균입니다. 뚱보균들은 당분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단순당과 지방질을 좋아하게 되면 뚱보균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뚱보균들을 없애려면 장내에 유익균의 수를 늘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내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방의 분해와 소비를 빠르게 해줍니다. 유산균들을 섭취하여 장내 세균들의 균형을 이루어서 활동을 조절해야 합니다. 장내 환경을 이롭게 만드는 세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통해서 뚱보균을 조절을 해야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프리바이오틱스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산균들을 꾸준히 먹으면서 당분과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조금씩 줄이면서 비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건강에 좋은 유산균 덩어리 면역력 강화 주스를 만드는 방법은 저의 방송 무병장수 건강식음료 만들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 피질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어 소화액의 분비를 방해하게 됩니다. 이때 유해균의 증식을 더 왕성하게 하고 활발하게 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수분과 야채, 식이섬유의 섭취를 늘리고 규칙적인 운동만이 진리이고 정답입니다. 그리고 먹는 행위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자극들에 의해서 촉진이 됩니다. 이러한 자극의 조절을 함으로써 음식의 노출과 먹는 기회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비만한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보다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음식물의 섭취를 자극하는 모든 요소들을 차단함으로써 음식물 섭취의 기회를 줄여야 합니다. 음식물을 구매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품목만 미리 정해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음식물들을 비만 환자의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음식을 다루거나 요리를 할 기회, 먹는 기회를 줄여야 합니다. 일종의 먹이 사슬을 완전히 끊음으로써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관찰을 통해서 비만 환자 스스로 치료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관찰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식단, 운동 프로그램, 생활 습관들 일기로 기록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 생각들을 기록을 함으로써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식사 습관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합니다. 먹는 장소, 먹는 시각, 식사의 속도, 식사에 걸린 시간, 공복감의 정도, 감정 상태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올바른 행동들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행동 교정 시
긍정적인 강화요법은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포상제도는 자기 자신, 가족, 친구들과의 조건부 계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했을 때 칭찬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환자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조건의 완성을 통해서 얻도록 해줘야 합니다. 체중 감량에 따른 결과보다는 행동 교정 그 자체에 따라 포상을 해줘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인식의 재구성을 해야 합니다. 비만 환자들이 갖고 있는 인식들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폭식하는 것으로 해소해왔던 사람은 폭식하는 대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와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만 환자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 과거 체중 감량에 대한 실패, 자신의 의지 부족들을 교정하여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는 매일 해야 하며 죽는 날까지 해야 합니다. 근력은 연금보다 강하고 운동은 보험보다 돈이 적게 듭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돈은 쓰기 위해서 모으지만 체력은 살기 위해서 키워야 합니다. 죽는 데는 순서가 없고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것입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테크이고 근육은 연금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